안녕하세요. 목공하는 라운스카이입니다. 오늘 우드카빙 스푼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전체적인 과정보다는 혼자서 집에서 이제 우드카빙을 하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제일 먼저 깎을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자, 지금 나무 결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위아래로.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여기서 이 방향으로, 네, 깎게 됩니다. 이건 칼이 지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깎았을 때 나무가 뜯겨지는 현상이 없어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울 땐 이 열십자를 중심으로 이 반쪽을 먼저 이렇게 깎게 되죠. 깎을 때 대부분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 칼끝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히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는 이 요령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편들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제가 조금 빨리 깎아 볼게요. 깎는다고 깎는데 이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죠. 벽이 점점 더 생기게 돼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깔끔하게 처리만 잘 해주시면. 자,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이게 스푼은 둥그래야 되는데, 면이 둥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이건 당연히 칼이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직선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우드카빙 양쪽을 다 해보시고 여기만 이렇게 가운데만 깊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가세요. 이렇게만 하면 반대쪽에 반드시 찍힙니다. 여기 찍힌 자국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스크림을 떠먹듯이 이렇게 뜨듯이 끝이 들리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끝이 들리도록, 가운데서부터 끝이 이렇게 들리도록 의도적으로 칼 손잡이 쪽을 뒤로 이렇게 제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대쪽을 찍지를 않아요. 반대쪽을 찍지 않으니까 깊이가 더 깊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만 보셔도 좀 동영상으로 잘 표가 안 나는데 여기는 수직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일직선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여기랑 여기 사이가 좁아집니다. 경사도 급격하고, 근데 이쪽은 경사가 완만해요. 완만하면서 동그란 쉐입을 유지를 하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뜨듯이 되도록이면 해주시라고, 고각도를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 뒤로 오는 거죠. 가운데를 했으면 뒤로 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덩어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없애주는 거죠. 그럼 아까 연필로 그렸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은 나무 자체가 깊지 않아요.
몇 cm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7cm 정도 되네요. 17mm예요. 그렇게 깊은 숟가락이 아니라 얕은 숟가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중앙에서 시작했던 칼질이 점점 뒤로 오게 됩니다. 자, 초보이신 분들은 왼손에 장갑을 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찍힐 수가 있거든요. 나무가 미끄러진다거나, 네, 조각도가 미끄러진다거나, 이렇게 긴장을 늦추게 되면 그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굳은 살이 없는 부분들은 여기 할 때 물집이 잡힐 수도 있어요. 쇠를 강하게 잡으면서. 그래서 절단 방지용 장갑을 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깊이를 측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손으로, 맨손으로. 네. 그럴 때 이제 이게 귀찮다고 장갑을 벗고 다시 안 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갑 낄 때는 사람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놓게 되거든요. 아, 이 정도 해도 장갑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다가 장갑을 벗으면 그걸 내가 장갑을 벗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그 순간 바로 다치는 거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각도는 매우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뽀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파상풍 주사도 받고. 네. 자, 이렇게 뜨듯이 하면 볼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달라요. 동영상으로 이게 보여지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쪽도 여기도 뜨듯이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네, 네, 여기는 거의 깎이지 않았어요. 깊이만 이렇게 들어가고 이 둥구스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거의 깎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뜨듯이 자, 연필선에 칼을 물려서 이렇게 하실 때 칼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조각도의 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뜯깁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자, 금세 파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저쪽에 찍힌 자국도 있을 거고, 이 면을 가운데를 좀 더 나는 둥글게 하고 싶다, 여길 좀 더 다듬어 주고 싶다 하게 돼요. 하시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향, 자, 여기를 이쪽을 기점으로, 지금 나뭇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뭇결이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안쪽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여기는 낮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칼질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이 않으셨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돌려주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네.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가장 볼록한 이 선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반대쪽 이렇게 뜯깁니다. 지저분하죠.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방금 나뭇결 방향으로 칼질을 했을 때는 매끈매끈하고 색깔도 진해요. 근데 역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뜯겨요. 이렇게 짧게. 네, 쥐 파먹은 것처럼 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다 이러실 때는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저처럼 매끈하게 표면이 다듬어지면 아, 내가 결방향대로 잘하고 있구나 하시고 가시고, 뭔가 뜯겨요. 그러면은 아, 반대로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스푼의 폭이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칼도 좁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폭이 약 2.5cm네요. 조각도는 내가 조각을 하는 대상의 깊이와 넓이를, 나무의 넓이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따만큼 큰 그릇을 하는데 작은 걸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물론 이 칼 자국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덩어리를 쳐내는 과정에서는 대상의 크기나 깊이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좁은 숟가락을 만들기 때문에 좁은 칼을 씁니다. 자,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칼을 계속 쓰시려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칼 끝이 이 나무 사이에 박힙니다. 나무 사이에 박히면 다 뜯겨요. 상처가 나죠. 면이 깨끗하게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칼 사용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요 사이즈보다 이 칼 끝이, 양쪽 칼 끝이 나무에 닿지 않는 사이즈의 칼을 고르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자, 여지없이 이쪽 반쯤 오니까, 이 선대로 오니까 뜯기기 시작하죠. 그럴 땐 무리해서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 다음에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여기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테두리 연필선을 이 조각도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다, 타고 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도 되겠죠. 우드카빙은 우드카빙의 70%는 나무 결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 결이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인 거죠. 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가운데가 문제네요. 이 부분. 여기는 이렇게도 뜯기고 저렇게도 뜯깁니다. 그죠? 많이들 여기서 이제 난감해 하시죠. 이걸 처리해 주다 보면은 숟가락이 깊어지다 보면 구멍도 나죠. 네, 뜯기죠? 이럴 땐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좀 얕은 걸로, 얕은 칼을 사용하셔서 떠주세요. 우리 널찍한 주걱으로 순두부 뜨듯이 살짝, 네, 일어난 이 나무의 이 바로 밑 부분을 떠주시는 거예요. 결을 끊어주는 방향으로 살짝. 뭐 긁어준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좀 색깔이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이겠지만 최소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뭇결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셔야 돼요. 반드시. 어디가 더 높은가 어디가 낮은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이 칼끝으로 찍힌 자국이에요. 찍힌 곳이 없는가 하고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뜯기죠? 이 방향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아주 살짝, 전체적인 깊이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짝.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은 이제 1차적으로 다 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필 선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 있죠? 이런 거는 칼로 살짝 둘러주세요. 물론 여기도 아까 시작점 기억하시죠? 시작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 중심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칼끝은 항상 들어주세요. 이렇게. 칼끝이 이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쑥. 네. 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둥글려 주면서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여자분들 눈썹 손질하듯이.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안쪽을 우드카빙 스푼 깎을 때 안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뒤쪽을 깎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공하는 라온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